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겉과 속이 좀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 사람 참 속을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 어쩜 저렇게 속마음을 못 감추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소위 이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속을 모르겠는 사람도 아니고, 속마음을 못 감추는 사람도 아니에요. 감출 건 감추고 오픈할 건 오픈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잘 구별하는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사회생활 고수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감추고 어떤 부분을 좀 오픈해야 할지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좀 더 원활한 이제 사회생활을 위해서 겉과 속이 다소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겉과 속이 달라야 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험담할 때입니다. 직장이나 또 다른 일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때로는 나를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는요. 그런 타인의 비난이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미리 마음을 훈련하는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뒷담하는 사람, 막 악플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자기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인생 살고 있다면 남의 인생을 막 그렇게 깎아내리는 데서 막 위로받고 막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겠어요? 절대 못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의 문제로 이제 남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때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순간이에요. 만약에 회사에서 선배 하나가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직장 괴롭히면 아직도 많잖아요. 그죠? 일일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선배가 사사건건 시비 걸고 업무를 방해했어요. 도와줘야 할 일 도와주지도 않고 다른 직원들도 못 도와주게 해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내 탓으로 돌려요. 이때 당황하고 패닉 상태가 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야말로 겉으로 그런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런 못된 선배들은 자기가 괴롭힌 사람이 괴로워해야 만족감을 얻거든요.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으려면 막 속이 터져도 참아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이제 포커페이스 딱 유지하는 게 나한테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그게 바로 겉과 속을 다르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우울증 생기죠. 우울증 걸려요. 나만 호구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배한테는 인사도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일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증빙을 남겨야죠. 누구 보라고? 그 선배 보라고. 이런 부분은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몇 번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메일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지.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눈치채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직장 상사를 참조로 걸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 선포. 정 못 견디게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절대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진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는 해요. 자, 두 번째, 겉과 속이 달라야 하는 두 번째 언젠가 하면요. 싫고 불편한 것을 해야 할 때. 어른이 된다는 거,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하기 싫고 불편한 거를 티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 그 기준에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이 큰 회사에 있다가 이제 그 사장 포함해서 전 직원 10명뿐인 회사에 입사했어요. 경력 단절 겪고 나서 다시 컴백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래. 영세 기업이라도 10명 있는 작은 회사라도 내가 취직한 게 어디야.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입사했어요. 근데 모든 게 예전 회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사무실 청소, 탕비실, 비품 정리도 사장 빼놓고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된대요. 막 어이가 없고 이제 황당한 거죠.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이러려고 이 회사 들어왔나 막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한테 말하는 거죠.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무실 청소를 직원들이 해요? 왜 다들 건의하지 않아요? 원래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 예, 그리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부어있어요. 안 할 수는 없고. 아침에 이제 청소만 딱 하고 나면 이제 회사에 정리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막 얼굴이 불만 가득한 표정이에요. 자,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 회사 룰이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제 당번은 그럼 언제예요?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담당인 날은 일찍 출근해서 다 청소하고 온 사람들한테마다 명랑하게 인사하는 거죠. 이왕 할 거니까. 싫거나 당황스러운 티를 전혀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청소까지 계속 해야 되는 회사를 내가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그래도 여기서 최소 1년 이상은 스펙을 쌓아야 다른 데로 이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 싫어도 싫은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게 바로 고수입니다. 어차피 할 일을 뭐 인상 쓰면서 하면 나한테만 마이너스인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불만이 있어서 입이 부어 터진 그런 직원, 그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후배가 사고 쳤어요. 뒷수습은 선배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야근하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자,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이걸 티를 낼 거냐 말 거냐. 자기한테 가장 이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럴 경우 속으로 후배가 한심하고 미워도 그걸 티를 내서 좋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따끔하게 코칭해주고 비난하지 않고 대신 처리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싫은 티 내지 않고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유익하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해야 점점 더 내 직장 생활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옳은 말보다는 친절한 말을 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옳은 말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자신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 저 사람한테 들린다면 어떨까? 그럼 진짜 난감한 일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직원이 물을 나한테 엎었어요. 그럼 당황해서 막 미안하다고 막 이제 그 직원이 얘기해요. 나도 너무 불쾌하겠죠. 손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짜증나 오늘 재수가 진짜 없다. 뭐 이런 직원을 쓰는 거야 이 식당은. 얼마나 일하기 싫으면 손님한테 물을 쏟냐 너는.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얘 겉으로 다 이게 소리로 나온다 그러면 정말 민망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난감하겠냐고요. 이게 다행이잖아요. 겉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겉으로 말로 안 나와서. 그러면 내 마음을 딱 감추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물인데요 뭐요. 금방 마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 있는 손님이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속마음을 감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다른 예. 배우자가 회사가 너무 힘들다면서 직장 상사 욕을 막 하면서 저녁 먹는 내내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자니 또 열받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 남편의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이거든. 들어보니까 자기가 데드라인 못 지켜, 자기가 업체와 일정 연기시켜. 내가 진짜 직장 상사라도 짜증나겠다. 내 속마음은 그래요. 그죠? 그럴 때 옳은 말을 해야 될까요? 친절한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속과 겉이 또 이 대목에 달라져야 되겠죠? 속마음을 이제 이게 속마음은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정말 잘못했다. 내가 당신 직장 상사라도 정말 미치겠다. 왜 일을 그렇게 해? 이게 속마음이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직장 상사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짜증났겠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듣는 내가 정말 화가 나네? 맛있게 저녁 먹고 우리 밤 산책이라도 시원하게 나갑시다. 털어버려. 뭐 직장 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닌데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그 직장 상사랑 당분 같이 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거, 내 속마음을 감추고 위로하는 거, 이게 바로 유익한 대화가 되는 거죠. 속마음을 탁 감춰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속마음과 겉이 같아야 될 경우는 언제일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스트레스가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는 속마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직했어요. 관리부서의 직원 하나가 꼭 2번, 3번 재촉을 해야 그때서야 내가 부탁하는 일을 마지못해서 처리해요. 보니까 습관이에요.
그 사람하고 일하면 이 일이 계속 루틴으로 반복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는 속마음을 감추고 막 이제 아예 바쁘니까 그러시죠. 이해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랬는데 매번 그렇게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러면 단호하게 자, 겉과 속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거. 말은 하되 팩트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이 늦어서 내가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과정하거나 막 머리가 아파서 뭐 죽을 지경이라거나 이렇게 왜곡시키면 말싸움으로 번지는 거죠. 자, 팩트만. 한 달 동안 내가 당신한테 5번 요청했는데 5번 다 3일씩 지연으로 전체 일정이 보름 이상 지연됐다. 자, 팩트. 이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어겨서 의욕이 떨어지고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막 효율이 안 오른다. 자, 영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청하는 거예요. 향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안 할 경우 정식으로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조정을 받겠다. 이거죠. 직장 생활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게. 자, 이럴 때, 자, 내가 겉과 속이 언제 달라야 되냐. 그리고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될 때는 언제냐. 이걸 지혜롭게 구분하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